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셀토크입니다. 마셀토크는 레알매니아 인텔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 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 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마셀토크 또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좀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도 좀 사정이 있고 토티님도 좀 바쁘시고, 그리고 하필 녹음을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천둥번개가 심하게 쳐가지고 우리가 이 녹음이 전혀 될 수 없는 그런 좀 자연적인 재해로 인한 연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는 또 재밌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니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저 도와주시는 분을 소개를 해야겠죠. 레알매니아 뉴스 스태프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토티라고 하고요. 오랜만에 녹음하는 만큼 저희 둘 의욕적으로 열심히 의기투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시고 꼭 댓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가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시즌 초반 좀 행보가 좀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얼마 전에 있었던 데르비 마드릴레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도 결과가 시원치 않았죠. 한 골도 못 넣고 0대0이란 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진짜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런 분위기인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중반에 향해 가는 이 리그 경쟁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선수들의 활약이 어느 정도였는지 레메인들의 눈으로 평가한 레메 평점 평균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누가 지금까지 레메인들의 눈에 들었고 누가 눈에서 벗어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마지막 업로드가 된 이후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10월 31일 날 저희가 마지막으로 업로드를 했고, 이 이후에 이제 토트넘전 대패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나마 라스팔마스전 이기면서 좀 잠잠해지는가 싶더니 바로 주말에 마드리드 더비에서 또 좀 신통치 않은 좀 경기로 비기면서 좀 여론이 많이 안 좋아서 저희도 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지난해 마스터크는 좀 다른 이야기 제쳐두고 현재 경기력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나빠졌는지 막 이런 토론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안 좋으니까 우리가 뭐 똑같은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없어가지고 결국 이 아끼고 아끼던 평점 콘텐츠를 다시 창고에서 끌고 나와서 차라리 이 나름 객관적인 지표를 할 수 있는 램의 평점을 보고 누가 문제고 누가 잘했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점은 한국 시간으로 2017년 11월 20일 오후 11시까지 기록을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먼저 잘한 친구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3위는 어쩌면은 약간 의외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이 팀에서 그나마 밥값은 하는 정도다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죠. 네, 주장 세르히오 라모스가 평균 평점 6.53으로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득점력이 떨어졌다는 좀 단점 아닌 단점도 지적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수비력과 팀을 이끄는 능력은 그래도 여전하다는 평을 들으면서 이 안 좋은 팀 성적, 팀 분위기 가운데 주장으로서 뭐 밥값은 해주고 있다라는 평을 레메 분들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라모스가 현재까지 11월 현재까지 진행된 일정 중에 최고 평점 탑 3 중에 3위에 랭크가 됐는데,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총 20경기를 했는데 라모스가 이 중에 18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출전 시간으로 봐도 1575분으로 전체 선수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수비력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시즌에 거의 이 선수 경력의 거의 최악의 시즌이다라고 할 정도로 높낮이가 굉장히 심했고, 그런 와중에 좀 그나마 본인의 장기인 세트피스에서의 헤더골로 좀 만회하는 좀 그런 조삼모사 같은 시즌을 보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래도 수비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전으로서 팀의 후방을 잘 책임져 주고 있고, 최근에 좀 그나마 아쉬운 건 마드리드 더비 경기 도중에 코뼈가 나갔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뭐 한 일주일 정도 휴식을 취하다가 이제 리가 경기부터는 코보호 마스크를 쓰고 이제 경기를 강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좀 어김없이 또 이런 투혼을 또 발휘하게 된 상황이 또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대견하기도 하고요. 예, 라모스 지금 많이 흔들리는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오바죠, 사실. 아, 오바예요? 지금 오바죠. 이게 아프면은 수술을 받고 그래야지 꼭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무슨 정신론, 곤조, 근성 이런 거 외치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그거 참고 막 마스크 끼고 한다고. 코 부러진 채로 축구하나, 응? 그냥 수술받고 오나 지금 팀도 망했는데 뭘, 차라리 쉬고 후반기에 이제 100%를 도모하는 것이 낫지. 아니, 팀이 워낙에 지금 위중한 상황이니까 본인이 주장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느끼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본인이 표출을 하겠다는 거죠. 안 그래도 이 친구가 뭐, 수비수지만은 저 세트패스 상황에서 득점력으로 정말 큰 존재가 하나 보이는 선수인데, 안 그래도 이번 시즌 좀 부진해가지고 득점도 한 골밖에 없어요. 여기에 워낙 몸을 안 사리고, 응? 그렇게 자기 몸 불살려가며 하는 축구선수 스타일인데, 여기에 지금 코까지 부러졌으니, 뭐 그래도 뭐 열심히 뛰어주다가 고맙고, 다음 시즌에는 세비야에서 못다 이룬 꿈 이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평점 2위를 알아볼 건데요. 이 선수는 사실 뭐 몇 년 전부터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에서 살림꾼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루카 모드리치가 6.58로 2등을 기록했네요. 사실 이번 시즌 이제 나이가 들고 하락세가 찾아오면서 예전같이 지금 체력이 안 된다. 그래서 지단도 지금 모드리치를 매 경기 고정 선발로 쓰기보다는 좀 챔스가 있는 그런 주에는 약간 벤치로 돌린다는 식의 이 정도의 체력 안배를 해주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기용을 하고 있다 봐야겠죠. 지단 감독도 지금 중요 경기에서 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잘 통하고 있네요. 6.58로 평균 평점 2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팀 차원에서 좀 그런 로테이션, 체력 안배가 되고 있는 게 좀 이번 시즌에 모드리치의 활약이 많이 주요해요. 기록으로 봐도 이번 시즌 현재까지 14경기 뛰었고 1225분으로 전체 선수단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선수 본인도 이런 좀 체력적인 노쇠화를 받아들이고 팀의 미래를 도모해줄 유망주들과 출전 시간을 많이 나누면서 큰 경기에서는 또 활약을 할 수 있는 동력을 많이 얻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러면서 직전에 있었던 마드리드 더비에서도 모드리치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로스가 좀 더 공격에 치중하는 대신 모드리치는 후방에서 수비를 좀 도모하는 형태로 경기를 안정적으로 지휘를 해줬고 그러면서 모드리치는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부상이나 체력 이쪽에서만 관리가 잘 이루어지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봐도 느끼는 거지만은 이제 전성기에서 하락세, 이 하락세를 지금 순식간에 넘어서 거의 태물화돼가는 선수들이 몇 명 보이잖아요. 우리가 말은 안 해도. 네, 그 상황에서 이 모드리치가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이렇게 이 레알 마드리드의 과도기가 될 수 있는 이 시기에 열심히 해준다는 게 참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대망의 1위 발표할 건데요. 모두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의 에이스는 이 선수죠. 네, 이스코가 7.23의 평균으로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즌이 개막하고 이제 거의 한 2달, 3달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주전으로 뛰면서 이 정도의 평점을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이스코 뭐 이번 시즌의 존재감, 그 활약상을 잘 보여주는 그 지표가 아닌가 싶고 현재까지 4골 3도움 했어요. 전체 대회 합쳐서. 이러면서 뭐 경기 전반에 걸친 영향력이나 이런 식으로 공격에 방점을 찍는 역할도 아주 완성도 있게 해줬고 제 기록을 좀 봤는데 이번 시즌 라리가 전체 통계에서 전진 패스 성공률이 이스코가 1위예요. 현재까지 484개를 성공시키면서 그 아래에 뭐 크로스, 라키티치, 메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렇게 활약을 해줬고 또 드리블 성공수 또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3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총 32개를 이번 시즌에 성공을 시켰다고 하고 이런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번 시즌에 이스코가 각 경기에 90분마다 행사하는 그런 전체 영향력이나 비중 또 그 플레이들의 퀄리티를 잘 알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투트님께서 말씀하신 뭐 전진 패스나 드리블 성공 이런 지표도 설명이 되지만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경기를 잘 안 보셨던 분들도 이번에 마드리드 더비 보셨다면은 지금 이 팀에서 이스코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갖고 있는지 말 안 해도 전부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한 친구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좀 기록이 좋지 못한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죠. 평점 하위 3명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부터 발표할 건데요. 이 3위, 이 선수는 뭐 역시나 레메에서 욕을 지금 가전력을 다 먹고 있는 선수죠. 루카스 바스케스가 5.34로 최하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뭐 지단 감독의 양아들이다, 지단 감독이 언제나 쓰고 있다, 그럼에도 기록이 좋지 않다, 막 이런저런 비판을 다 듣고 있는 선수인데 이게 지금 레메 분들이 보는 평점에도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 일찌감치 한계에 봉착을 한 지금 바스케스라고 설명을 해야겠고, 이 지금 난관을 어떻게 좀 잘 극복을 하냐가 앞으로의 이 선수의 뭔가 이 구단에서의 커리어를 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선 회차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바스케스는 챔스뿐만 아니라 리가에서도 이 선수의 패턴을 파악할 시간이 상대 선수들에게 충분히 이미 주어졌고, 그들의 입장에서 표본과 데이터가 충분히 쌓일 만큼의 시간이 흘러왔기 때문에 뭐 부진이 아주 납득하지 못하는, 그럼 예측하지 못한 결과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여전히 아직은 우리 선수니까 좀 이 어려움을 잘 타게 해서 전처럼 뭐 아주 큰 수준은 아니어도 뭐 기대치가 이미 많이 꺾였으니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주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부진하면은 선수 입장에서도 이게 내가 레알 마드리드 뛰는 이게 마지막 시즌이겠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니까 레알 마드리드 위해서 최선을 다해 뛰어주고 우리도 팬으로서 마지막까지 응원을 해주는 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이 루카스 바스케스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 초기에는 이 중하위권에서 뛰던 선수를 뭐하러 바이백 써서 막 데려왔냐 막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은 굉장히 성실하고 많이 뛰고 수비 가능도 확실히 해주고 아주 적극적이고 그런 능동적인 선수로 정말 아주 은근 독덩이다 막 이런 평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는 드리블 패턴이 좀 상대편한테 읽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선수의 지금 골 결정력이 정말 너무너무 지금 안 좋은 수준이고, 이것 때문인지 선수 자체도 지금 슬럼프에 빠진 것 같은 모양새라서 굉장히 안타깝네요. 그 선수의 이런 부진함 속에서 경기를 뛰다 보면은 내가 이 팀에서 마지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법한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레알 마드리드 위해서 뛰어주면은 또 미래는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레알 마드리드 엠블럼을 위해서 뛰어주고 우리 팬도 이 레알 마드리드에 뛰는 선수를 응원하는 게 맞는 일이니까 서로 좀 힘내서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 만들기 기대하겠습니다. 바스케스가 지금의 이 부진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 마수거리 골이라고 부르는 그게 한번 좀 터지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저처럼 안 터지는 거 보니까 안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야기할 평점 최하 2위는 모두들 예상했을 것 같아요. 카림 벤제마 선수가 4.9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잘하든 못하든 욕을 먹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이렇게 4.98이나 나왔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안타깝네요. 네. 이 결과만 놓고 보면 당연히 의외죠. 당연히 평점 최하위 이 타이틀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벤제마보다 더 못하는 선수가 있다는 게 당연히 놀랍고, 출전 기록을 보니까 이번 시즌 현재까지 937분을 소화했는데 이 선수가 주전인데 지금 출전 시간이 100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부상도 있고 하지만 경기가 안 풀릴 때 이 선수가 바스케스나 아센시오 같은 선수가 빠진 그런 영향도 있겠고, 현재 선수단에 출전 시간 1000분이 넘는 선수가 12명인데 그래도 명색이 주전이라는 선수가 출장 시간이 지금 이 꼬라지라고 하니까 또 한 번 경악을 금치 못하겠고, 이 선수에게는 저 역시도 이제는 기대치를 많이 접은 상태라서 이전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팀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코나 아센시오 같은 선수들의 득점력이 앞으로 좀 쭉쭉 많이 성장을 해서 이 선수의 뭔가 병폐, 이 치부를 좀 많이 덮어주는 그런 시즌이 돼야 우리가 좀 희망이 많이 꺼지긴 했지만 남은 시즌에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선수는 마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또 여러분도 어떻게 여기시는지 우리도 잘 알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레알 엠블럼 달고 뛰는 선수인데 남 부끄럽지 않게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응원해 주는데 매번 이렇게 좀 배반하는 것도 좀 너무하지 않은가. 벤제마, 저도 벤제마 진짜 욕 많이 했었는데 열심히 잘 제가 주의 깊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럼 1위를 발표할 차례입니다. 사실 이번에 평점 하위 기준을 라모스가 이번 시즌 18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에 절반인 9경기를 기준으로 이 최하를 뽑자 했는데, 이 선수는 이 통계가, 이 단순 통계가 갖고 있는 이런 허점으로 인해 희생이 되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은 진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이 정도나 기회를 받았던 선수라고 해야 할지 복잡하네요. 보르아 마요랄이 4.88로 현재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가장 사프고 있는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좀 억울한 게 카시아가 가량 못하고 있어 지금 평균은. 근데 얘는 지금 8경기 뛰었어요. 아, 그래서 면죄부를 받은 거지. 만약에 이제 마살이 다음 주에 녹음이 되었다면은 이제 카시아가 꼴등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마요라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그 한방 말고는 없었다. 은근은근 뭐 기회는 받아서 9경기를 출전했으니까 이번 시즌에 은근은근 기회를 받았지만은 그 소시에다드전 말고는 벤치를 따뜻하게 데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앞서 살가우님이 설명해주신 것처럼 현재 선수단에서 경기를 가장 많이 뛴 선수가 라모스고 18경기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서 절반인 9경기, 최소 9경기를 뛴 선수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마요랄은 이 그냥 단순 경기 수로 환산을 해서 나온 이 통계 오류예요, 사실. 뭐 마요랄 특별히 두둔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9경기를 뛰긴 뛰었는데 이 중에 선발로 나온 게 2경기예요. 그리고 나머지 7경기는 교체고 현재까지 전체 222분 뛰었는데 이거 많은 건가요? 222분이면은 그 적진 않은 거 아닌가요? 뭐 보기에 따라서 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또 이 선수 입장에서 억울할 만한 게 이 교체로 나온 7경기 중에 2경기는 추가 시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시간 90분 이후, 알라베스전, 에스파뇰전은 다 90분 이후에 투입이 돼서 어쨌든 출전 수로 카운트는 되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런 통계 오류를 저희가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부터는 좀 다각도로 통계를 좀 산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결과는 결과니까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난 시즌에 백업이 모라타였다면 마요라를 벤제마의 바로 후순위 공격수로 기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많이 무리였죠. 지난 시즌에 임대 가서 처참한 성적을 갖고 돌아온 선수고, 이 팀이 조금만 더 선수단의 상태가 좀 더 정상이었으면 뭐 임대나 이적을 해서 여름에 경험을 쌓는 루트를 밟았어야 되는데, 여름 영입에 소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이 구단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남게 됐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남았으니까 뭐 잘하길 바라야 되고, 이 선수 입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런 짧은 시간 안에서도 최대한 임팩트를 남겨야겠죠. 지금 팀에 자리 잡은 선수들 대다수가 그런 식으로 자기 입지를 조금씩 넓혀간 선수들이고, 아센시오도 그렇잖아요. 지난 시즌에 거의 출전 기회를 못 얻다가 간간히 조금씩 나와서 막 코파에서 세비야 상대로 단독 드리블해서 막 원더골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단 감독이 조금씩 눈도장을 찍었는데, 마요랄도 이 팀에서 좀 자기 살 길을 모색하려면 그런 식으로 좀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마요랄 이 선수가 뭐 레알 마드리드 유스 출신의 그 촉망받던 공격수고, 지금 힘든 시기인 건 알지만은 뭐 이스코, 마르셀로 이런 선수들을 다 이 시기에서 경쟁해서 버텨서 지금 주전이 된 것이기 때문에 마요랄도 계속 능력을 보여준다면은 안 될 것도 없죠. 그리고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이번 시즌 호날두 리그에서의, 그러니까 리그 한정 평균이 마요랄보다 낮아요. 리그 평점이 마요랄보다 호날두가 낮다고? 호날두는 5.13인데 마요랄은 5.53이야. 이게 지금 호날두가 얼마나 못하는지. 호날두 지금 그 챔스 그 돌문전 2골인가? 그거 넣고 그걸로 지금 하위에 안 내려가고 연명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마요랄도 이때가 지금 기회거든요. 이 적지 않은 기회 잘 잡아서 좋은 선수로 남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평점 순위를 매겨봤고요. 이 평점은 아마 또 전반기 끝나고 또 전반기 결산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니, 또 그때 또 어떤 이야기가 또 어떤 선수가 밝힐지 기대를 해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해 댓글 한번 읽을 차례인데요. 지난해는 이제 지로나전 패배와 함께 이 토트넘전 앞두고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댓글을 한번 읽어보자면, 먼저 사나님께서 AS 로마가 루카스 바스케스 노리던 그런 루머가 있었는데, 그때 살가도님께서 지금이 최대 가치로 팔 수 있을 때라고 댓글 다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몇 개월 앞을 거셨다고 하는데 그냥 때려 맞춘 거죠. 뭐 그냥 원래 그냥 저는 그냥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다 때려 맞춘 거고, 또 이어서 사나님께서 벤제마에게 남은 게 인스타의 허세력뿐이라고 하셨는데, 축구 못하면 그런 거라도 잘해야죠. 스포츠 스타가 이제 뭐 그런 스포츠 그만두고 모델하는 경우도 있던 것 같던데, 아무래도 벤제마가 축구 때려치고 이제 모델로 나가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이어서 벤자민 유인님께서 스시장님께서는 이제 본업에 좀 더 충실하셨으면, 스시장인이 벨인가요? 누구죠?
제가 이런 거에 어두워서 잘 모르겠네요. 이어서 루카님께서 지금의 문제점은 동기부여가 안 되고 또 조급한 팀 컬러가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팀 컬러는 이기는 게 강팀이었고 그게 자신감이 되어서 강해졌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지단이 빨리 회복을 시켜야 좀 정상 궤도에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댓글을 다셨네요. 저도 뭐 어느 면에서는 그런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이 팀의 저 부진의 이유가 되는가 싶었는데 또 사실 최근 경기력 보니까 그냥 얘네가 못해진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엔 이 친구가 늙고 이제는 그냥 뽀록 난 거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이어서 아슬란님께서 팀 사정이 좋지 않으니 팀에 대해 비평할 거리가 많네요. 개인적으로는 플랜 B, C를 반드시 구상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 이스코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스코 방전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거의 모든 작업을 이스코가 도맡다 보니 걱정이 드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투스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스코의 방전이 막아질까요?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닌 것 같고 지금 팀 꼬라지를 보면 그래도 좀 이스코의 좀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역시 공격수들이 좀 득점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많이 분담을 해줘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최소한의 사람 구실은 해줘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뭐 대부분의 공격 작업이 크로스고 이거를 양 측면 수비수들이 마르셀이나 카르바 이 선수들이 올라오고 그게 또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죠. 뭐 이스코와 함께 이제 연계를 통해 올라와서 크로스 올리는 상황인데 이 상황이 이스코한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이스코가 좀 분담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면은 저는 좀 윙어로 든 형식으로 해가지고 뭐 아센시오 같은 선수들이 이스코를 좀 도와준다면은 훨씬 낫겠죠. 마르셀로 이스코에 뭐 뒤에 이제 아센시오만 하나 붙더라도 이 선수의 뭐 창의력이나 공격 상황에서의 그런 부담 안배 이렇게 훨씬 나아져가지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 면에서 좀 저는 그런 윙어로 아센시오와 함께 좀 바스케스가 잘했으면 좋겠는데 바스케스 안 되면은 다음 시즌을 위해서 측면자 영입이 필요하다 보는 입장이고 제 이론이 지금 통하려면은 톱에 이제 BBC 중 한 명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호날두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트래블 마드리드님께서 토트넘전 두 골차 정도로 이길 거라 생각합니다 하시는데 토트넘이 이제 두 골차 이상으로 이겼네요. 그리고 이어서 또 뭐 호날두 벤제마는 결국 골을 넣게 될 거라 믿지만은 이게 터지는 게 언제쯤 장담하기 힘들다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스코가 90분 버티기 힘든 상황이고 모드리치도 체력 문제가 점점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무래도 이겨야 좀 주축 선수들이 쉬고 체력 안배가 되는데 이기질 못하니까 이런 주력급 선수들이 계속 힘 빠지게 정말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팀이 지금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드리치를 빼고 크로스 빼고 이스코를 뺍니까? 빼면 난리 나지.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세바이어스 안 쓴다, 마요라를 안 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드리치 빼고 세바이어스를 넣습니까? 그게 팀이 더 강해지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상황에서 안 그래도 안 풀리는 공격이 더 안 풀리는데 무슨 모드리치 빼고 세바이어스를 넣어. 저는 뭐 지단 감독이 지금 현재 이 주전 멤버들을 계속 기용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얘네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는 다른 방안을 준비하는 게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터토크 이번 시간 평점 이야기와 함께 또 선수들 몇 명을 까봤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스터토크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잘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번 마스터토크 끝날 때마다 뭐 환절기인데 감기 조심하세요, 날씨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막 이런 이야기 매번 하는데 맨날 영혼 없이 말하다가 내가 좀 감기에 걸려가지고 어성태가 좀 좋지 않네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좀 나아져서 좋은 컨디션으로 재밌게 드립 빵빵 터트리면서 웃다가 숨 넘어가는 그런 마스터토크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티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네, 그 수능이 일주일 미뤄져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수능을 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지금 뭐 수능 들으시는 분들이 이걸 지금 들으면 큰일 나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면 예, 수능 잘 보시라고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멘트 할 건데 또 어느 때처럼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수능 잘 보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붙여야겠네요. 여러분 지진, 재해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